그런데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도 반영이 됐지만은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잘했다는 것을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적다 이겁니다. 적다.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조금처럼 꺼지지 않는 어떤 생각 하나가 있어요. 이거 잘 꺼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저항의식이라는 겁니다. 저항의식. 잘 되는 사람, 부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 이게 선거 때만 되면 나옵니다. 1971년 4월에 박정희, 김대중 붙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얼마 받았습니까? 5% 받았어요. 김대중 후보가 약 40% 받았습니다. 5%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그때 박정희 정권은 금권, 관권 동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진 선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박정희라도 그때도 예비군을 없애겠다고 한 김대중 씨를 그렇게 많이 찍어줬습니다. 그때의 국민 수준이나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 수준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왜 유신으로 갔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71년 선거입니다. 71년 선거를 딱 개표를 딱 하고 나니까 90만 표 차이로 이겼다. 화가 났어요. 김종필 씨가 찾아왔을 때 박 대통령이 김종필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 내가 이 정도 표밖에 못 받을 사람이냐. 이런 국민들한테는 앞으로 더 이상 표를 구걸하지 않겠다. 국민들에 대한 섭섭한 감정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런 국민들한테 표를 구걸하는 직접 선거 이제 앞으로도 안 한다. 그때 4월 하순에 장충당 공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표를 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기사를 썼어요. 그러나 박정희가 정확한 표현을 썼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 내가 이걸로 그만두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훑어보니까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이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는 국민들한테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선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강도 없는데 다리 놓겠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경제적인 발전은 안 된다. 정치로 낭비되는 요소를 최소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을 극대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경제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각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유신 체제의 출발이죠. 그랬는데도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약 이제 40년 전이 됐어요. 그 40년 전의 유권자나 오늘날의 유권자나 좀 수준이 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하다. 아니 민의는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는데 그 말은 맞죠. 그러나 그 민의가 정확한 거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따져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풍요에서 나온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이걸 다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다면은 한국의 내부 사정은 이거는 일종의 내란적인 구조가 지금 정착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 30년 동안에 걸쳐서 남한의 친북 좌익 세력들,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가 합세를 해가지고 세상을 이 정도로 바꿔놓은 결과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30년에 걸친 민주주의 시대를 잘 악용한 대남 공작의 결과로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망가뜨려 놓는데 성공을 했다. 이것은 구조적인 것이다. 세대적인 것이다. 문화적인 것이다. 거대한 흐름이 있다. 거대한 흐름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민들 중에서 30%는 아직도 북한 소행임을 믿지 않는다 또는 모르겠다고 대답을 한다. 국민들의 40%는 북한이 다시 그런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조차도 반대한다. 국민이 말이죠. 천안함 같은 사태를 또 북한이 일으키면은 이번에는 잠수함기지를 폭격하든지 아니면 평양을 폭격하든지 해야 된다.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화내는 사람들이 90%는 돼야 될 텐데 뭐라고 하느냐? 재도발 했을 때 군이 자위권 행사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40%입니다. 1,500만 명. 1,500만 명. 이거는 아까 다른 제 통계와 연결시키면은 이제 납득이 가실 겁니다. 요 사람들이 바로 6.25는 김일성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인천 상륙작전은 통일을 저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더 많은 거죠. 더 많은. 이런 세력, 이런 문제 세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과 민노당인 것입니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하나를 후보를 냈어요. 그러면 거기 뽑힌 지사나 시장이 앞으로 행정을 할 때는 민노당의 협조를 받을 거예요. 그럼 민노당 연합 지방정부가 들어서는 것이고, 그럼 뭐 어떤 행동을 할 거냐? 벌써 인천에서는 대북 지원 자기들은 별도로 하겠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송영길이라는 강원도 뭡니까? 이광재라는 손가락 자른 그 사람은 당선이 되어도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본인이 나왔고, 민주당은 그걸 알고 공천을 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그게 쟁점이 되지 않았어요. 선관위에서 그런 사실을 유권자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나라당 후보가 그 사실을 강원도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하니까 그렇게 하면 네가티브라고 욕먹을까 싶지 않았습니다. 네가티브가 뭐고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왜 네가티브입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정치인으로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티브고 뭐고 그런 변명하기 전에 그게 아니겠죠. 그거 안 해도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걸 안 해도 그만큼 한가하다가 드디어 2심에서 또 유죄 선고받았어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오면은 뭐 다른 판결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도지사 선거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이광재라는 사람은 또 뭐라고 하느냐? 이제 취임해도 직무를 행사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희한한 놈이다. 징역 5년 받은 어떤 범죄자가 그래도 나는 감옥에 안 가겠다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떤 회사에서 사장을 잘라버렸는데 이 사장이 나는 그래도 사장 직무를 수행을 하겠다고 계속 출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도처에서 일어난다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른 범죄로 처벌받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가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잘못하면 이게 반란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에 의한 중앙정부에 대한 반란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그 도지사 당선자 유지를 보면서 막 가만 방치를 해버린다. 그럼 자기 떼거지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도청을 점거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면 그건 반란입니다, 반란. 그리고 인천시가 앞으로 어디 가겠는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천안함 폭진에 대한 대북 제재로서 북한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지금 금지시켜 놨는데 우리는 보내겠다고 해서 배에 살 잔뜩 실어가지고 북한으로 출항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격침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당연히 납포를 해야죠. 그런데 인천시장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 그 배는 공해상으로 나가가지고 북한으로 간다. 우리 군대도